한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은 반장으로 열렸는데 3대 지수 모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마저도 상승으로 마무리. 목요일장은 고용보고서가 경기가 좋다는 지표로 나오면서 원웨이 상승으로 마무리. 그러나 어제였죠. 금요일에 트럼프 아마도 4일부터 관세율 적은 서한을 각국에 보낼 것. 드디어 트럼프가 또다시 뒤통수를 치고 말았다. 4일부터 각국에 서한을 보내고 각국과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은 또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증시는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하방으로의 압력이 거세진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험 자산을 빼는 심리가 나오게 된다. 그럼에 따라서 금요일에 실시간 선물은 마이너스 0.71%가 내리면서 목요일에 올려놓은 것을 그대로 반납하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월요일에는 갭 하락으로 시작하게 되겠죠. 트럼프는 주말에도 우리를 심란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공포지수가 오름에 따라서 오랜만에 또 멤버십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멤버십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공포 탐욕지수 매매법과 공포지수 바이블 22년부터 25년 7월까지 공포지수에 따라서 나스닥은 어떻게 되었는가, QQQ와 TQQQ 공포 탐욕지수에 따른 주가 변동 추이를 정리해봤습니다. 피어앤그리드 공포 탐욕지수는 1년밖에 과거 추이를 제공하지 않는데 저는 거의 한 4년 동안의 추이를 한번 분석해봤으니 공포 탐욕 지수를 참고하여서 주식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괜찮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다른 멤버십 영상도 한번 보시고요. 사실상 제가 매일 올려드리는 시황 영상이 다른 유튜버가 만드는 멤버십 영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을 또다시 시황이나 차트 분석에 임하기보다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영상일까 고심하고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공포지수는 드디어 익스트림 그리드 25년의 첫 익스트림 그리드 78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푸드앤코럽션은 0.61 현재는 0.61로 마감이 되었지만 목요일 지수의 최고점에서 0.59까지 찍었습니다.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고요. 자세히 보면은 종전에도 0.59까지 내려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0.59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였던 것이죠. 그 순간을 포착하고 바로 멤버십 텔레그램에 말씀드렸고요. 3배 레버리지를 일부 부분 매도하기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항상 실시간으로 뭔가 변곡의 자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멤버십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매법, 매수의 방법 참고하시고요. 공포지수 매매법, 매도의 방법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키움전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특이한 점이 이 주간과 월간에서 숏이 항상 있었는데 이 숏이 지금 하나도 없다. 완전히 지금은 극도의 탐욕으로 증시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불과 한 2, 3주 전에도 숏이 항상 1, 2위 또는 2, 3위에 랭크되었는데 지금 숏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증시의 조정을 예상하고 숏을 탔던 개미들이 이제는 항복을 하고 뒤늦게 롱에 몰빵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순 있어도 조만간 뭔가 조정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일간 순매수를 보면은 유빅스와 SQQQ가 순위권에 올라와 주긴 했네요. 팔랑티어는 1위. 단기적으로는 좀 아픔이 있을 것 같은 팔란티어.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특이한 일정이 없어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 있고요. 레드북 소매 판매 지수 있고요. 트럼프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 기한이 있습니다. 유예 종료 기한을 앞두고 각국에 서한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협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협상이 좋지 않게 흘러가게 된다면 증시도 상당히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목요일에 FOMC 회의록이 공개, 한국의 금리 결정 동결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업 청구 건수 있습니다. 지표상에는 크게 중요한 지표 발표는 되지 않고 트럼프와 각국의 관세 협상 그리고 FOMC 회의록 두 가지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겠고 상당히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좋게 되지 않아도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은 그것을 상충시켜줄 수 있지만 다음 주는 지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트럼프의 입으로 좌우지장지지되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QQQ 차트 주봉은 7월 1주차는 1.48%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점을 갱신, 상당히 좋은 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최고점을 돌파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는 저항도 없고 매물대도 없다. 안드로메다의 영역 어디로 튈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최고점을 리테스트하러 내려왔다가 갈 수도 있고 리테스트에 만약에 실패하면은 이 갭 엄청난 갭이 하나 있잖아요. 5월 달에 발생된 이 갭을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을 받고 가든 큰 조정을 받고 가든 가긴 간다. 4월에 저점에서 주우신 분들은 조정이 오더라도 전량 익절할 필요는 없고 일부 익절을
하면서 들고 가야 된다. 결국에 불확실성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하반기의 강세장은 예상은 된다. 조정이 크게 오면은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고 4월에 저점에서 많은 주식을 모으신 분들은 일부 익절을 하고 나머지 물량은 이 자리는 올해 다시 오지 않을 저점일 수도 있으니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라. 롱의 보조지표 주봉입니다. 주봉상에는 어느덧 스토캐스틱 거의 미친 과매수권에 왔다. 스토캐스틱이 95가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큰 과매수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우산업은 96, S&P는 97, 나스닥 종합도 거의 97, 상당히 과매수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주봉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고요. S&P도 거의 터치, 나스닥 종합도 거의 터치. 상당히 세고 좋은 상황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부근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머지않아서 약간의 조정을 쳐맞을 수 있는 과매수의 상태다. 골드 차트입니다. 골드가 약간의 조정을 마친 후 다시 상승을 해주면서 장기 상승의 추세 지지선을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째 횡보를 하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재미없는 구간. 나스닥에 조정이 온다고 하면은 금이 상승할 수가 있다.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회피 심리가 발휘될 수가 있다. 슬슬 금을 해지용으로 포트에 일부 넣으셔도 괜찮을 수 있는 시기. US100 나스닥 지수 금요일장에 나스닥 선물이 하락함에 따라서 목요일장의 상승을 완전히 되돌려 놓는 상황. 그러나 빨간색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끝났다. 강한 저항대인 이 파란색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파란색 라인은 다시 한번 지지선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지지받고 다시 올랐으나 금요일에 다시 되돌림.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다시 파란색 선을 터치한다. 보통 지지선은 한 번은 지켜주지만 두 번은 좀 쉽게 지켜주진 않는다. 월요일에 선물이 갭 하락으로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란색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올라오고 있는 21선까지는 밀리게 되겠다. 그러면은 이 자리는 단타 물량의 매수 자리가 되겠죠. 지지선은 한 번은 지켜준다. 그러나 두 번은 지켜줄지 안 지켜줄지 모른다. 21선까지 터치하는 하락이 오면은 한 번은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 단타의 자리. 그러나 두 번은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 4시간 봉으로 봤을 시 이 파란색 선이 지금 이 파란색 선입니다. 현재 4시간 봉의 이평선을 거의 터치하러 가고 있는데 지켜주지 못하면은 이 파란색 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 이 파란색 선은 US100 나스닥 기준으로 22,540포인트다.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될 지지선이죠. 우리가 이쯤에서 18년 19년에 나스닥 QQQ 차트 일봉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이때도 트럼프의 미중 관세 전쟁이었죠. 이때는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쭉 내리다가 협상이 진전을 이루자 V자 반등, 그리고 직전 최고점을 돌파하고 약 2주간의 랠리, 그 다음에 다시 중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엄청난 되돌림이 왔었죠. 200일선까지의 되돌림, 그리고 여기서 중국과의 극적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이때부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장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입니다. 최고점 돌파 후 약 2.5% 1주간 추가 랠리 중입니다. 18년. 그리고 현재 최고점 대비 2.5% 추가 상승. 상당히 지금 차트가 비슷합니다. 참고하시고요. S&P는 18년 19년에 역시나 최고점 돌파 후 0.5% 1주간 추가 랠리 후 조정을 맞았죠. S&P 현재입니다. 현재는 최고점 돌파 후 2% 추가 상승 후 1주간 추가 랠리 중. 차트가 18년과 비슷하긴 한데 S&P 같은 경우는 18년 19년에 범위를 넘어섰다. 참고하시고요. 다우지수입니다. 18년 19년은 최고점을 가까스로 접근했다가 돌파하지 못하고 큰 조정. 현재입니다. 현재도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18년 19년의 관세 전쟁과 현재의 차트가 굉장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곤 있다. 그리고 18년 19년에 조정의 시작이 됐던 그 지점까지 현재가 올라와 있다. 그리고 공포지수는 78이다. 트럼프는 또다시 18년 19년처럼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스닥 선물은 갭 하락이다. 더 시저는 멤버십 회원님들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3배 레버리지를 일부 부분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다. 원래 3배 레버리지는 무조건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이렇게 낮은 구역에서는 일부 부분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중간중간씩 챙겨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이죠. TQQQ 차트입니다. 제가 제 유튜브 홈에서 평균 매수 단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TQ 50 이하 나는 중장기다 44%, 그리고 80 이상
나는 단타 오늘만 산다 35%입니다. 결국에 TQ를 매수하신 분들은 낮은 평단으로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과 단타에 물려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TQ 3배 레버리지를 현 구간에서 단타를 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50 이하 134%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물론 TQ는 계좌 3개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이 134%다. 3배 레버리지는 단타를 쳐서 잘하면 좋겠지만 잘 못하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미친듯이 내리는 공포의 구간에서 더 내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면서 좀 스윙의 개념으로 길게 가져가는 것이 수익률이 더 높다. 현재 볼린저 밴드를 다시 한번 찢을 각오로 올라가고 있었으나 금요일에 나스닥 선물이 내렸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5일선의 이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테슬라 평단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불 이하 13%, 그리고 350불 이상 19%, 대부분은 300불에서 350불 언저리에 이제 나는 테슬라를 포기하고 싶은 구간에 많이 몰려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200불 이하 진성 테슬라입니다. 하지만 TSLL 같은 경우는 굉장한 괴리율을 쳐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를 포기하고 싶다의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어쩌다 테슬라입니다. 이 부근에 TSLL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주는 진성 테슬라이 맞는데 레버리지는 지금 다 포기하고 시장가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BBB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그것을 비판하던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신당을 창단한다고 하고 있고 테슬라 다 때려치고 싶네요. 차트를 보면은 그래도 목요일장에는 200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으로 마무리. 그러나 위에 겹겹이 21선 그리고 엄청난 매물대가 있는 것이죠. 목요일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목요일장에 결국에 보합 음봉으로 마무리. 엄청나게 테슬라가 현재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점을 이은 빨간색 지지선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저점이. 그러나 고점도 내려가고 있다. 길게 보면은 삼각 수렴의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가 내리더라도 빨간색 지지선만 버텨준다고 하면은 어차피 저점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빨간색 삼각 수렴의 상단까지 갈 수는 있겠다. 한마디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러나 이 빨간색 지지선을 이탈하면은 그거는 정말 테슬라를 놓아줘야 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7인 줄 알고 투자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치 테마주다. 정치 테마주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큰 돈을 넣지 않았을 텐데. 머스크 형 제발 좀 살려줘. 엔비디아는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보유자분들은 언제 익절할지만 고민하면서 홀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도체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 그리고 이 강한 저항선 235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이제 지지선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빨간색 급등 라인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현재 금요일에 선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이 빨간색 급등 라인 추세선을 지켜주는지 확인해야 된다. 가격은 240불. 240불이 깨지게 되면은 무조건 이 주황색 지지선 235불 라인까지 오게 될 것이다. 때문에 쏙슬의 보유자분들은 약간의 부분 익절이 조금 나가야 됐던 구간이었죠. 목요일에 멤버십 회원님들께 말씀드렸고요. 쏙슬의 평균 단가를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10불 이하, 그러면은 9불, 8불, 7불이라는 소리인데 관세빔 때 줍줍을 하고 계속적으로 갖고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적절한 평단인 10불에서 15불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원래 쏙슬은 상당한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단타를 많이 하시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거의 한 절반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9불과 10불 라인의 이 부근에 두 포트를 갖고 있고요. 현재 165%와 148%의 수익률이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저희는 개인적으로 지수 3배 레버리지로 극렬하게 단타를 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포의 구간에서 내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물량을 모으고, 이러한 익스트림 그리드에서는 약간의 부분 매도로 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께 던져주면서 열심히 단타를 치세요. 그러는 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거든요. 약간의 효율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단타를 매일매일 100%의 승률로 치시면은 그게 더 효율은 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타에 실패했을 경우에 결국에 본전 아니면 마이너스가 된다. 실력자만 단타를 쳐야 된다. 하여튼 쏙슬은 지금 추세적으로는 좋으나 약간 불안불안하다. 그래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1선만 지켜주면은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은 이 반도체 쏙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부분 익절은 필요하되 이렇게 저점에서 주 물량을
전량 익절하게 되면은 연말에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애플 한 일주일 전부터 애플을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애플은 물려 있다가 AAPU 2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 한 9%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목요일 장중 분봉 고점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절반 매도를 한 이유는 121선 초록색 선에 거의 터치를 하려고 했었기 때문이죠. 이 장기 이평선은 한 번에 뚫고 가면 좋겠지만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안전마진 절반을 챙겼습니다. 수익을 보신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며칠 만에 9%면은 나쁘진 않은 거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열받을 때마다 한 주 한 주씩 모으고 있었는데 현재 11%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빨간색 저항선 터치를 했다. 구글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는 적절하게 저번에 이 부분에서 익절을 했기 때문에 현재 본주만 갖고 있습니다. 스파이 최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고 스파이의 초장기 지지선이었던 3월 달에 이탈을 했었던 이 검정색 라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또다시 엄청난 저항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하락이 나오고 근시일 내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도 이 라인은 계속적으로 저항이 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유프로 저는 이제 유프로도 5월 달쯤에 산 것 같은데 48%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것이죠. 유프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유프로를 추매할 때는 아니다. 불주는 차트를 제가 잘 안 봐요. 왜냐? 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도 수익률이 보시면은 괜찮은 수익률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른 레버리지는 그래도 목요일에 최고점으로 마무리했는데 불주는 테슬라가 영 힘을 못 써서 그런지 뒤지부진했네요. 불주 거지가 되었다. 숏의 보조지표. 진짜 갈 때까지 숏이 간 것 같습니다. 지수의 RSI가 30 이하면은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속스 S는 27이고 SQQQ도 29다. 숏이 고통받고 있고요.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다시 한번 난항을 겪게 되면은 숏의 기술적인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본에 숏에 물려 계신 분들이 본전이 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요건 이제 목요일의 순매수인데 UBX, SQQQ 다행히 개미들이 숏에 몰리면서 목요일이 양봉으로 끝난 것이죠. 하지만 목요일 막판에 유빅스와 SQQQ를 단타로 매수하신 분들은 월요일에 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목요일에는 키움전사의 매수가 맞았던 것 같아요. 키움전사도 맨날 틀릴 순 없으니까 한 번은 맞아야지. 코인의 공포지수는 67, 코인베이스 클리어. 저는 이제 클리어를 했지만 차트를 보자면은 코인베이스는 단기적인 급등 후 조정을 맞으면서 그 조정의 추세 하방의 저항까지는 왔다. 여기서 이제 월요일 장 마감이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맞고 떨어지면은 이 검정색 라인 이탈하러 가게 되겠죠. 월요일에 장중 상황을 보시고 이 저항 라인을 기준으로 단기 트레이딩에 임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더가 수요일에 파란색 라인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파란색 라인을 돌파했다. 상당히 이게 좋지가 않은 상황으로 하루하루 급변하고 있습니다. 21선, 주황색 21선을 주말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코인의 아픔의 시즌이 온 것이죠. 비트코인도 좋았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서한 뉴스에 따라서 단기적인 하방 채널인 빨간색 선 지지를 이탈했죠. 결국에 돌파한 이 봉이 페이크였던 것이죠. 현재는 빨간색 저항에 위치하고 있는데 월요일이 되기 전까지는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선에서는 좀 지지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악재에 가장 빨리 반응하는 우리 쫄보 게더리움. 게더리움은 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굉장히 좀 좋은 캔들이 발생되었으나 다시 한번 되돌림을 해주는 게더리움. 201선에서 지금 눈치를 또 보고 있네요. 스토캐스틱은 벌써 과매수를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 빨간색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면은 큰 하락이 나오죠. 그리고 빨간색 저항라인을 돌파하고 지지라인이 된 빨간색 라인을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무조건 지켜줘야 돼. 못 지켜주면은 또 이렇게 볼린저비드 하단까지 밀리게 될 거예요. 여기가 다시 한번 게더리움의 생명선이 되었다. 무엇을 상상해도 그 이하를 보여주는 게더리움. 쉽지 않네요. 더시죠. 무료 구독자방에 514명이 입장해주는 모습. 고수분들이 좀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같이 한번 좋은 정보를 나누면서 으쌰으쌰 해봅시다. 패스워드는 4321. 자신이 장투의 성향이다. 그러면은 장교 멤버십 그리고 단타도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UDT 멤버십 참고해 주시고요. 항상 시장의 동향을 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저는 차트 기반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되면은 누구보다 빨리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며 어차피 차트가 뉴스보다 빠릅니다. 왜 차트가 뉴스보다 빠르냐? 차트를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은 큰 돈을 가진 기관과 세력이다. 큰 돈을 가진 자들이 차트를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시는 시황 뉴스방 있잖아요. 그 뉴스가 개인인 우리한테 오기 전에 얘네들한테 먼저 가요.
우리가 뉴스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상황은 벌어지고 난 후라는 거죠. 뉴스가 얘네들한테 먼저 가고 차트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뉴스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차트가 선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차트를 보고 있다가 변곡이 시작되면 누구보다 빨리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만 보고 매매하시면은 살짝 한 발짝씩 늦다. 그리고 그 차트를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내하세요. 가끔은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 최악의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최악의 시간을 지나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식을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 시점, 오를 때 과감히 결별, 보유 종목을 자랑하고 싶을 때 존 네프,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인 이 현인들이 남긴 명언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